미국을 살릴 유일한 한국 기술. 자, 잠깐만. 우리 지금 술이 엄청 밀렸거든. 한 3년만 기다려줄래?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 주요 조선소들이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로 군함 정비 일정이 3개월이 아니라 수년 단위로 밀리고 있거든요. 미국 현지 보도에서도 함정은 많은데 정비할 사람이 없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해군이 직접 인정한 현실이에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미 의회 예상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 정비 지연율이 최근 수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고, 일부 항공모함 지원 함정은 예정 복귀 일정보다 수백일 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도 정비 지연은 전력 공백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죠.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2024년 미 의회에 제출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 대비 압도적인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상업용과 군용 조선소를 동시에 가동하는 이중 구조 덕분에 빠른 확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현지 전문가는 양보다 질이 문제라고 하지만 양에서 밀리면 전략 자체가 흔들린다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이고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을 제치고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2024년 9월 역사상 처음으로 미 해군 군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당시 미 해군 장관이었던 카를로스 델 토로가 직접 방한해서 조선소를 둘러봤죠. 이 장면 자체가 이미 엄청난 신호인데 현장에서 나온 대화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현장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함정은 6월 20일 13시까지 수리가 완료됩니다. 미국식 인사가 놀라서 예?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춘다고요? 라고 되물었죠. 그러자 한국 엔지니어가 네, 100% 다 맞추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 대화가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시간까지 특정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반응이었냐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국제뉴스 게시판에 이 내용이 올라왔을 때 댓글 반응이 우리 해군 조선소는 날짜도 못 맞추는데 시간을 말하다니 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쏟아졌거든요. 미국 내부에서도 민망할 만큼 대비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야후 재팬 댓글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서 보도됐을 때 좋아요가 10,000개가 넘은 베스트 댓글 하나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뭐 하고 있나? 투남 수리까지 한국에 밀리면 자존심 문제다. 또 다른 10,000개 이상 댓글은 한국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1위 수준이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였습니다. 일본 네티즌이 직접 한국 기술을 인정한 댓글들이었죠. 사실 일본도 한때 조선 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본 조선업이 언제부터인가 상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군함 대형 정비 경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우리도 기술은 있는데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썼고 이 댓글에도 공감이 꽤 붙었더라고요. 반면 한국은 군함과 상선을 동시에 다루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현대주공업과 한화오션 같은 기업들이 대형 도크와 숙련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온 거죠. 업계에서는 방산과 상선을 동시에 잡은 구조가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전체 구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국은 수리대기가 수년 단위로 밀림, 중국은 조선소를 계속 확장 중, 일본은 상선 중심으로 전환, 그리고 한국은 납기 정확도 100% 시스템. 이 구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정비하는 이 상황, 단순한 수리 계약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 방산산업의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세 번째 반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반전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거론되는 건 단순 일회성 수리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비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국방 분야 전문가는 동맹국과의 정비 네트워크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언급했어요. 태평양 전략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정비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위치에 한국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미 해군 정비 허브로 자리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 정비 수익을 넘어서 첨단 부품 수급,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시스템, 관련 방산 기술 이전까지 연쇄 효과가 생깁니다. 일자리 창출, 기술력 강화, 글로벌 방산 신뢰도까지 모두 연결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수리 공장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 보안 문제입니다. 미국이 우리 핵심 기술 보안 철저하게 되는 거 맞지? 라고 우려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제 공동 정비 기준에 따라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계약을 진행했다는 거죠. 미국 내부에서 나온 반응도 직설적이었습니다. 동맹 중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한 나라가 한국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조선업을 수십 년간 방치한 우리의 선택이 지금 부메랑이 됐다는 자기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일본 댓글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납기 문화 자체가 다르다. 약속을 어기면 회사가 무너진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이 댓글에도 공감 반응이 꽤 붙었는데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까지 지적한 댓글이라 더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현재 친환경 선박, 군함, 잠수함까지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글로벌 수주 점유율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 중이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 하나를 더 짚고 싶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리적으로 태평양 작전 반경 안에 위치하고 동맹 관계에서 신뢰가 검증됐고, 무엇보다 납기를 칼같이 지킨다는 전례가 쌓여 있습니다. 기술, 신뢰, 속도, 이 틀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졌을 때 동맹의 판도가 바뀐다는 걸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조선소 인프라와 인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글로벌 정비 허브를 선점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술 유출 리스크와 외교적 부담을 더 신중하게 따져야 할까요? 두 선택 모두 논리가 있습니다. 적극 투자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차례는 없다고 말하고, 신중론 쪽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리스크가 커진다고 우려합니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판단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조선업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분기점과 연결된 문제거든요. 제조 강국에서 전략 인프라 국가로 올라서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적극 투자, 인지, 신중, 접근인지 이유까지 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 댓글을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반대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런 국제 이슈를 가장 빠르게 분석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